시작하겠습니다. 자, 83회 문제입니다. 1번. 자본 항목 구성 요소에 대한 예시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원 감자 차익 맞죠? 자본 조정의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맞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맞는데 출자 전환 채무라는 것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주 나오지 않는 계정 과목이었었는데 나왔습니다. 자본 조정이고요. 이익여금에는 이익준비금 미처분이익여금 맞죠?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액면금에 100만원 표시이자율이 8%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행일은 1월 1일 사채를 발행하였다. 2020년 12월 31일에 상각될 4차 할인받은 차금의 금액을 물었습니다. 발행가액이 안 나왔으니까 발행가액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발행가액은 여러분들 원금 곱하기 현가라고 이론 강의 시간에 그쵸? 원금 곱하기 현가, 원금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곱하기 3년이고요. 시장 이자율이 10%입니다. 8%를 보는 게 아니에요. 10%일 때 현가 0.7513 그러면 75만 1,300원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 이자는 표시이자율이 8%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원에 8%면 8만원입니다. 8만원 곱하기 연금현가, 자, 여기 나와 있죠. 연금현가 10%일 때 2.4868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8만원 곱하기고요. 2.4868 해주시면은 198,944원이 나오죠. 944원. 두 개의 값을 더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751300. 그러면 사채 발행가액은 95만 244원이 계산이 되죠. 244원. 그러면 하나, 둘, 셋 넘어갈 때 이때 금액이 95만 244원이 되는 겁니다. 자,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그랬으니까 10% 해주시면 이자 비용은 95,024원이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서 액면이자 8만원을 빼주시면은 상가액이 계산이 된다고 그랬죠. 상가액은 15,024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15,024원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중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대손 충당금과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을 물었어요. 기초에 충당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3만원이 있었어요. 기초에 충당금이 3만원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천천히 분계를 같이 한번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초 충당금이 3만원 그죠? 있는 상태에서 5월 27일에 5만원 못 받게 됐어요. 대변의 매출채권이 5만원입니다. 차번에는 모아둔 대손 충당금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은 3만원 밖에 없어요. 그럼 3만원 다 써먹었겠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가 2만원이 됩니다. 됐습니다. 11월 3일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여러분 전기에 대손 처리한 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된다고 그랬죠. 5,000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현금이 5,000원입니다. 그러면 충당금이 3만원 다 써먹었었는데 5,000원 다시 생겼어요. 12월 31일에 자,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27,000원인데 5,000원이 있으니까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는 22,000원. 그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들냐면 22,000원. 대손 충당금이 22,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27,000원인데 그죠?
쓰고 남은 거 3만원 다 써먹었지만 5천원 다시 회수가 돼서 5천원 있었으니까 22,000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물음은 대손 상각비는 여기서 2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2,000원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42,000원, 42,000원 나와 있고, 대손 충당금은 네, 대손 예상액이에요.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모아둔 거 22,000원, 그죠? 또 있었던 거 5,000원, 두 개 더해주면 27,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4번 문제 보시면은 용역 제공 거래에 대해서 진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서술 중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진행률을 계산하는 게 진행 기준이죠. 진행률을 계산하는 게 진행 기준입니다. 자, 추정 원가의 합계액이 수익을 초과하면, 즉 적자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적자가 났습니다. 공식으로 표현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우리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인데, 그죠? 원가의 합계액이, 이 원가의 합계액이 수익을 초과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즉 적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에 단기 손실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용역 제공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 즉 원가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즉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만약에 100원이다.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최대 100원입니다. 그래서 이익은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적자가 나겠죠.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재적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예로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현금 흐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업활동이 있고요. 현금 흐름에는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재무활동은 자금의 조달 및 상환입니다. 자금의 조달 및 상환, 즉 차입금이라든지 뭐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투자활동은 말 그대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걸 투자활동. 이걸 제한 나머지가 영업활동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영업활동. 유형자산의 처분이니까 처분자가 들어갔죠? 그럼 투자활동이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틀린 것은 1번. 차입금, 주식, 그죠? 자기 주식 다 차입금이나 주식 관련된 거 다 재무활동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수량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 그러면은 수량으로 계산을 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공비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며 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환산량이고요. 평균법을 사용한다. 단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평가에 적용할 재료비와 가공비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비 계정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계정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무슨 법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평균법이니까 차변에 금액이 다 들어가시면 돼요. 재료비가 10만원, 가공비가 4만원. 재료비가 10만원, 가공비가 4만원. 그 다음에 단기 기초도 재료비, 가공비, 금액을 집어넣었으니까 단기 발생원가 재료비 30, 가공비가 13만원이에요. 30만원, 가공비는 13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완성 수량이 1500개 나와 있습니다. 1500개.
자, 가공비도 똑같이 1,500개가 들어가시면 돼요. 기말 수량은 500개가 나와 있죠. 기말 수량은 500개. 자,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라고 그랬으니까 40% 적용해주면 200개가 됩니다. 5, 4, 20, 200개. 그죠? 는 하면은, 자, 두 개 더해주시면 40만원이죠? 40만원 나누기 두 개 더해줬더니 2,000개예요. 2,000개.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2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00원. 자, 얘는 두 개 더해주시면은 얼마입니까? 17만원이죠. 17만원 나누기 1,700개예요. 1,700개. 나눠주시면 단위당 원가는 100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 4번. 단위당 원가를 물었으니까 저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원가액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정비는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맞죠?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제공품 플러스 총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공품인데 틀린 것은 네, 2번이 틀렸습니다. 기말제품이 아니라 기말제공품이 들어가는 거죠. 정상원가는 재료비 노무비는 실제, 제조간접비만 예정배부하는 거 맞습니다. 재료비 노무비는 실제고요. 제조간접비만 예정배부하는 거 맞아요. 표준원가 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 자료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표준원가 계산이란 말 쓰는 거고요. 8번. 자, 총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 재료비와 노무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해준 것을 우리는 총 제조원가라고 하죠. 제조원가. 지금 제조원가가 187만 5천 원이에요. 187만 5천 원입니다. 재료비, 노무비를 모르고요. 제조간접비가 노무비의 150%다. 제조간접비는 노무비의 150%,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의 몇 퍼센트? 200%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제조간접비는 노무비를 X로 놓고 봤을 때 1.5X가 되는 거죠. 1.5X. 그죠? 가공비는 얘가 두 개 더해준 걸 가공비라고 하는 거죠. 가공비는 재료비의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라고 나와 있어요. 재료비의 200%. 재료비가 X일 때 얘네는 0.2X가 되는 거고요. 0.2X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X 플러스 0.2X는 187만 5천 원. 그죠? X 플러스 그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0.2X는 187만 5천 원이에요. 187만 5천 원. 자, 다시 한번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비의 150%다. 직접 노비를 X로 놓고 봤을 때 제조간접비는 150%니까 1.5X.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의 200%다. 얘가 가공비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친 게. 직접 재료비의 200%다. 그러니까 X일 때 200%니까는 2X가 되는 거죠. 0.2X가 아니라 2X가 되는 거죠. 2X. 그러면 X 플러스 2X는 187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187만 5천 원 나누기 3이 되는 거죠. 요 앞에 1이 생략된 거잖아요. 1 플러스 2는 요건 지울게요. 요거 0.2X가 아니라 200%니까 2X가 되는 겁니다. 2X. 그죠? 자,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187만 5천 원 나누기 3. 그럼 X값이 62만 5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62만 5천 원이에요. X값은. 그러면 X값이 62만 5천 원 나와 있어요. 여기가 62만 5천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 2X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2X. 62만 5천 원 곱하기 2X니까 125만 원이란 얘기죠. 125만 원. 125만 원. 그러면 두 개 더해주시면 187만 5천 원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 끝났고요. 요거 계산해 볼게요. X 플러스 1.5X는 125만 원, 그죠? 125만 원. 125만 원이에요. 그러면 X는 125만 원. 나누기. 여기 1이 생략된 거니까 2.5가 되겠습니다. 2.5. 그럼 또 X값이 나오겠죠, 그쵸? 125만 원
나누기 2.5예요. 그러면 5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50만원. 그러면 괄호 안에, 동그라미 안에서 x는 50만원. 네, 얘가 50만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는 62만 5천원, 직접 노비는 50만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1번이에요. 8번의 답은 1번. 됐죠, 여러분? 8번의 답은 1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활동기준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제조간접비를 활동별로 구분해서 집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한 거 맞습니다. 공장, 냉난방비, 공장 안가 상가비 등 설비 수준 원가는 그 원가 동의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기계시간이나 노동시간 등의 자의적 원가 배분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 분석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단가 상가비 같은 거는 활동을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활동 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활동 중심점별로 활동 원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적게가 아니라 많이 소요되는 거.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활동이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복잡한 생산 공정에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맞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계산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번. 주식회사 산성의 공장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 제조부문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계배분법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단계배분법을 쓰는데 전력부문부터 배분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제조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제조부문에 얼음폰, 얼음패드가 나와 있어요. 얼음폰이 나와 있고 얼음패드가 있습니다. 얼음패드. 금액은 30만원, 40만원이에요. 여기가 30만원, 패드는 4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조, 네. 그 다음에 보조부문에는 전력부문이 있고요. 전력부문, 전력부 먼저 배부한다고 그랬어요. 전력부 먼저 배부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배부하는 걸 바깥쪽에다 쓰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전력부문을 이렇게 바깥쪽에 써주시면 돼요. 급수 쪽,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부는 20만원, 급수는 10만원이에요. 급수가 10만원이고요. 전력부가 2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단계배부법은 이렇게 먼저 배부하는 걸 바깥쪽에다 위치를 했고요. 자, 20만원이 몇 군데로 가시면 되냐면 하나, 둘, 세 군데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20만원이 세 군데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중앙에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전력부문이 잘 봐요. 전력부문이 세 군데로 가라고 그랬죠? 전력부문이 50%, 30% 여기 50%가 갑니다. 50%, 30% 급수에는 그죠? 급수에는 20%가 가고요. 다 합치면 100%잖아요. 100%분의 50%니까 여기는 10만원이 가면 되죠. 10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30%니까 6만원이 가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20%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만원이 갑니다. 4만원. 처음에 배부하는 것은 이렇게 세 군데로 배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급수는 몇 군데로만 가시면 되냐면 두 군데로만 가시면 되는 거죠. 급수는 이렇게 두 군데로만 가시면 됩니다. 급수는 두 군데 10%, 40% 얘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10% 여기 10% 여기는 40%가 가면 되죠. 두 개 더해주시면은 여기 봐요. 이렇게 두 개 더해주시면은 14만원입니다. 14만원 곱하기 두 개 더해서 50%분의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5, 20, 5, 8, 40, 28,000원이 가면 되고요. 28,000원. 두 번째는 이제 40%가 가시면 돼요. 그러면 112,000원, 네, 112,000원이 가면 됩니다. 물음이 얼음패드에 집계되는 제조원가를 물었어요. 얼음패드에 집계되는 제조원가는 자, 요거 첫 번째 40만원, 6만원, 112,000원, 572,000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의 답은 1번에 572,000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부금한도 초과죠? 기부금한도 초과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 표준 및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나타나죠. 세액 조정 계산서. 다시 한번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나타납니다. 세액 조정 계산서. 요거 보여드릴까요? 법인세 아무 데로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조정 2에서 요거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들어가시면은 기본만도초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얘를 뜻하는 거예요. 소득금액 조정, 얘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고요. 기본만도초가만 쏙 빼서 나왔어요. 그죠?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었어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나타난 항목은 기본만도초과. 12번.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 산입한 내국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되는 거 맞아요. 법인의 직원이 당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2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임원하고 직원은 급여 체계가 달라요. 때문에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일단 퇴직한 걸로 봅니다. 2번이 틀렸죠?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회사 아주 가끔 있습니다. 자, 직원의 퇴직을 퇴직금 지급 사유로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확정 기여형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한다. 맞죠? 네, 차변의 확정 기여형은 분기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기한다고 배웠죠? 전액 송금에 산입하는 거 맞습니다. 13번.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것만 찾으시면 돼요.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했을 때는 간주 임대료를 입금에 산입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동산 임대, 건물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 대출이 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자기 돈의 2배를 초과했을 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입금에 산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입금에 산입해서 수익금액에 포함을 해줘야 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감가상각 배당액은 800이 아니라 400만 원. 네, 반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이 도로 다닐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다시 한번. 부동산 임대업 도로 다닐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400만 원만 인정이 되는 거죠. 접대비도 50%만 인정이 돼요. 접대비도 50%만 인정이 됩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은 일반 법인하고 똑같습니다. 네, 13번에 옳은 것은 그러니까 기억니은 댓글 4개입니다. 4개.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신고서 제출하는 것은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3개가 되겠죠. 3개. 13번의 답은 3번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3번. 13번의 답은 3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것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는 3개. 기억니은 디귿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답을 수정을 해주세요.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14번.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관련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각 구성원의 다른 개별 사업장도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별개죠. 이거 틀렸습니다. 공동사업자 각 구성원의 다른 사업장은 역시 별개의 것이에요. 하나로 통합하진 않습니다. 자,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약정된 손익분배율이 없는 경우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배하는 거 맞아요. 4번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사업장 단위로 아니라 공동사업자 별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답은 틀렸어요. 사업자 간에 나눠서 이월결손금을 분배를 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3개 이상인, 공동사업장이 3개 이상인 경우에 각각의 공동사업장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직전 연도에 2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3개 이상이 아니라 2개 이상인 경우에 직전 연도의 수익금을 합산해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그러면 옳은 것은 나만 오르네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요. 사업장 단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분배를 하는 거고요. 2개 이상일 때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만 있어요. 나번만 옳아요.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규정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세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실기재 가산세 1% 맞아요. 지연 발급했을 때도 1% 맞아요. 지연 전송은 0.3%입니다. 3번은 틀렸네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그죠? 이거 뭐예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했을 때 2% 맞고요.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렸습니다. 지연 전송은 0.3%가 되는 거죠. 0.3%. 수고하셨습니다.